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백신 접종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하고 총 67,153명이 접종하는 등 7일간 누적 접종자가 22만 5,853명이 됐는데요. 22만 명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가 22만 1,944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3,909명입니다. 요양병원에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5만 2,81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4.7%에 달하고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40.2%로 집계가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받는 코로나19 치료병원 내 의료진과 종사자는 총 3,909명, 6.9%가 접종을 했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신규 확진자는 오늘 지역 발생이 381명, 해외 유입이 17명, 총 398명 발생을 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3,400명대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정체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사우나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봄철 모임, 여행 등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다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서 당국이 관련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3,400명대는 유지가 됩니다만 또 이게 확진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아직 거리두기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리두기 개편안 이런 것도 지금 오늘 나와서 공청회 세미나를 열려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좀 상황을 좀 보면서 특히 지금 외국인을 포함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방역을 하고 다음 주까지 조금 3,400명대가 2,300명대 이렇게 좀 감소세를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완화나 영업시간 완화 수도권에서도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이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지만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감사가 사실 국민의힘 정가빈 전 의원 등이 2019년 6월 공익감사에 청구한 데 따른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1년 한 9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서 왔는데 이게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먼저 수정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산업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 없이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 감사원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인 위법성 논란에 털게 돼서요. 추진 동료가 얻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감사 결과가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더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동력도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 네. 있으니까요. 예, 좀 두고 봅시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가 마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K-방역에 더해서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다. 국회 조속한 처리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된 비판이 이런 게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난해 뭐 4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번 추경이 선거를 앞둔 매표용 꼼수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자회견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무렴치한 추경안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왜 이렇게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기존의 본예산 558조 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형 꼼수에만 급급해서 피해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안 처리 시한을 18일, 19일로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여당의 시간표다.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을 했고요. 처리 시점은 그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고 꼼꼼하게 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민심이라는 게 있고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하기도 조금 부담되는 여론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보고요. 네. 자,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어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 개최 전에 이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불러서 추후에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변 장관에게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고요. 정부도 전수사를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지켜보겠다. 그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등 관련된 가족들 다 포함해서 다 지금 이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변 장관도 면담 이후에 어쨌든 이 국민에게 결과를 철저히 다 공개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관직 사퇴 요구 또 3기 신도시 백지화 가능성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가 변 장관 질책한 것은 변 장관이 아마 LH 직원들 좀 두둔하는 이야기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냐 아마 그런 얘기 했는 것 같아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좀 속이 좀 탑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상황,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LH 이 사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다시 또 지시를 했어요. 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된 투기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이렇게 전 직원과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꾸려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게 진행되는지 봤더니 국토부와 LH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뒀습니다. 예. 이게 국토부의 경우에는 본부만 아니라 지방청도 포함이 됐는데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이게 부동산 거래 내역이에요. 정부의 이 정보의 보유 기간은 정부의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인데 이걸 취합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이고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언론이 고향 창릉에 LH 직원 땅 투기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LH는 우선 부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나 여러 가지 것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이제
토지를 샀다. 이렇게 돼야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걸 증거를 과연 어떻게 이런 조사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점이 좀 애매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시민단체에서도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책을 부랴부랴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결국 이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도 민심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맞춥시다. 김학의 네.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불법 출국 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영장 실질심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 본부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늘 그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가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불법이 아닌지 이걸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차 본부장의 주장은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출국 금지 없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거다.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정의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이게 구속 영장을 칠 사안이냐, 불구속 수사할 수 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검찰 쪽에서 좀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좀 보면 한명수 전 총리 관련 사건과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사안은 정말 집요하리만큼 강하게 그리고 뭔가 도를 넘어선 듯한 그런 대응을 하고 그 다른 것들, 그러니까 검찰 내부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하게 아니면 봐주기식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 룸사롱 검사들도 결국은 그렇게 이상한 계산법으로 다들 기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99만 9천 원 세트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 중수청에 대한 뭐 비판을 윤석열 전 청장이 하고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큰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미얀마 현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는 유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미얀마의 봄, 현지 상황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청기용 부산의대 미얀마어과 특임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도를 통해 심각한 현지 상황 전해 들었는데 교수님 주변은 지금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부터 일부 교민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 근처에서도 총성이 들리는 등 조금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본 것은 군부가 이게 총 개머리판을 이용해서 뭐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영상을 뭐 위층에서 찍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영상으로 남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지금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이 뭐 강제 연행을 당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는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말씀대로 지금 지난 3월 3일 유엔에서 발표하기로 한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현재 언론에서는 저격수나 또는 이제 경찰이나 군이나 경찰이 조준 사격을 하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뭐 끊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군부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통제하고 있나요? 네, 현재 지금 한 2주 전부터죠. 인터넷은 새벽 1시부터 오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ORG 그런 단체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 등은 현재 접근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화제와 감동과 안타까움을 전해준 사진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 만델레이에서 살고 있던 19세 소녀 그 시위를 떠나기 전 아버지와 만남 그리고 뭐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하는 모습. 그런데 결국은 시위 중에 아마 군부가 쏜 총탄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것. 그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감동도 줬고 안타까움을 줬는데 현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언론에서 좀 많이 이제 방송이 됐죠. 그 학생이 더 안타까운 게 그 학생이 사망하기 전에 입었던 옷에 모두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영문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결국 자신은 희생이 됐지만 그 시민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위로처럼 지금 현지에서 전파되고 있죠. 그리고 그 학생이 목에 차고 있었던 명찰에 자신의 혈액형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기증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있어서요. 보는 사람들도 좀 하여금 좀 숙연하게 하고 있고 이 소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그 저항을 더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망자가 속출해서 시위가 좀 위축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대형 시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시위는 지금 3월 3일 이제 미얀마에서 좀 크게 시위가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곳곳에서는 지금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는 일어나고 있고요. 다행히 3월 4일, 3월 5일 체류탄이나 고무탄은 계속 발사되면서 시위를 강행 진압은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실탄 발사로 인한 사망자는 이틀 동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군부가 계속 강경 대응은 펼칠 것 같은데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군부에서는 그 시위를 폭도에 의한 시위 주동과 선동으로 규정을 하고요. 2008년 기초헌법에 의거해서 무력을 동원한 엄벌 조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반응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군부가 과거 빼앗던 독재 정치를 위한 동일한 수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시민불복종운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시위대를 폭도로 군부가 규정했다. 이거 완전 4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상황이나 이런 것들, 진압하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네, 미얀마 현지 연결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들으셨겠습니다만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80년 5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광주의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고 우리 언론은 그대로 그걸 받아 또 썼죠. 그런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우리가 미얀마를 도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 미얀마 현지에서도 미얀마인들이 우리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와서 한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과거 40년 전 우리도 유엔의 관심, 또 미국의 관심, 국제사회의 관심이 정말 필요로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미얀마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네네네. 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80년 5월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미얀마를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를 도울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응원, 국제사회 호소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6일 우리 국회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통과시켰고, 시민사회에서도 미얀마 사태의 우려를 표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국제사회하고 연대를 해서요, 좀 더 비중 있는 조치를 연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내일 개최하는 유엔 안보리 총회에서 보호 책임 조치가 발동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얀마 유엔 대사인 쪼모튼 대사도 미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현재 안보리 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교수님도 몸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양곤 대학교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외대 미얀마학과 천기용 특임 교수였습니다.